자, 2025년 9월 5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장은 여전히 좀 횡보 그냥 하면서 방향성을 좀 제대로 못 잡고 있고, 나스닥은 좀 그래도 요 정도면은 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여전히 미국 시장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시 좀 돌파를 해주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고, 어, 자, 오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잠시 일정이 있는데, 음, 뭐가 있냐면은, 좀 기록을 안 해놨나? 지표 나오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거는 보도록 하고, 그런 것 때문인지 조금 SDS 많이 시장에 힘도 없고,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거는 계속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본다면은, 뭐 바이오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올릭스가 이제 뭐 자리를 만들고 올리더니 저평가 리포트 나오면서 올리더니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주들도 같이 좀 잘 오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도 차트가 참 좋고 한데 매매를 붙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변동성이 작아서 저 종목은 지금 나머지 섹터는 좀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캠은 어 얘가 재료가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거래대금은 어제 많이 터졌어도 이게 참 괜찮았을 텐데, 어제 시간 외에 상한가 한번 갔었고 뉴스가 하나 떴던 것 같은데, 뭐 전립선암 치료제 국제 임상 3상 승인 뭐 기타 등등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보고 있는 게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되는 종목이 Y 바이오 로직스. 이제 상수대 쪽에서 많이 좀 다루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게 어쨌든 Y 바이오 로직스 IR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IR 공식 채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B7H3ADC 당사는 인투셀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인투셀은 요거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DC를. 자, 그래서 ADC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 그러니까 디맨드가 많다. 서플라이보다 디맨드가 더 많다.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기술 이전이 어쨌든 당사가 꽤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DC는. 그래서 기술 이전 시 계약금 수치, 마일스톤 유입 측면에서도 당사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어, 그래서 이런 구조의 딜을 보면은 뭐 쭈구쭈구 블록버스터 뭐 개발사 시가총액 오스코텍 1.4조 원, 유한양행 9.3조 원. 하지만 우리는 천억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저 되게 저평가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당사도 대표 쪽으로 올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고, 보면은 플랫폼 기업의 구조, 기대감 반영, 죽음의 계곡, 가치 변곡점, 상업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어, 어쨌든 알테오젠, 펩트론, 에이빌 바이오, 뭐 리가캠 이런 애들이 다 겪고 상업화. 뭐 근데 이제
와이바이오로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고 리가캠, 당스 파트너들 이렇게 되게 못지않게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서 와이바이오직스 자 회사는 7,000원부터 밀었던 종목이니까 여기 채널에서는 그때 이후로는 꽤나 많이 올랐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되게 잘 보는 채널인 것 같고 7,000원이 바닥이고 상방이 좀 쉽게 열릴 수 있는 위치다 뭐 이런 말도 좀 했었는데 27일쯤에 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12% 이미 올랐습니다. 리가킴 바이오에서 이런 거 보면은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뭐 요런 좀 스터디할 종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JS 링크에는 이제 히토류 쪽으로 엮이는 거 히토류 쪽으로 엮이는 건데 야 그러니까 상수대가 좋은 종목들을 좀 다루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좀 시기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얘는 좀 많이 오른 종목이라 가지고 연초 대비해서도 많이 좀 몇 배 올랐고 그 이제 히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많이 올랐는데 얘는 아예 그냥 그 탈피를 하고 회사가 완전 그냥 글로벌 회사가 될 것인지 그런 게 좀 키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이런 거 읽어보면은 되게 좋은데 어쨌든 뭐 미국 조지아에 이제 JES 링크도 공장 만들고 있는데 히토류 어 그 이제 가공이라든지 자석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직접 미국에서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연구 자석을 뭐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의 그런 공급망에서 좀 미국이 탈피할 수 있는 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다 뭐 이런 느낌의 그리고 아무튼 자, 오늘 또 보면은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HBM은 CXL이다. 그래서 근데 이게 CXL도 제품이 출시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언제부터 시장이 개화되느냐 보면은 CXL 2.0은 시장 수요가 크지 않았고 3.0은 뭐 본격적으로 클 건데 근데 이거는 아직 2.0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좀 패스하도록 하고 MLCC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수혜라고는 하는데 이게 올 초만 해도 MLCC 시장이 좀 생각보다 안 좋다. 수요가 많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가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얘를 다시 좀 매매를 만약에 좀 해봐야 되겠다 싶다면은 그 MLCC 시장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뭐 수급 자체는 좋은데 어쨌든 MLCC 마켓이 진짜 있는 건지 이 공장 가동률이 벌써 90%뭐 찍었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노말한 건지 노말하지 않은 건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뭐 밸류체인 종목들로 아모텍이라든지
사막 콘덴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주말에 얘는 좀 봐야 될 그런 그 공부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생물 보안법 관련해서 오가노이드가 조금 움직인 적이 있는데 뭐 얘는 사실 뭐 지금 볼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로봇 섹터는 보면은 어쨌든 이 로봇 섹터는 좀 연말 가가지고 한번 터지지 않을까 되게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기대를 하는 게 어쨌든 일정도 많이 남아 있고 뭐 로보티즈 정말 이 그 좋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봇 종목들 중에서 공부를 해보면은 여기서 뭐 메타하고 그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워닉 홀딩스, 워닉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는 뭐 지주사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보면은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애들 그리고 뭐 로보티즈 이런 애들 테슬라, 유니로봇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형 회사들하고 이렇게 좀 어, 이미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애들 되게 좋고 사면은 이제 현대자동차 쪽인데 어쨌든 요런 현대자동차도 연말 내년 초 어, 그 로봇 공개 이런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종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로봇은 그 이제 보스톤 다이내믹스 연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 위주로 좀 차트가 예를 들어서 신고가를 좀 횡보하다가 신고가를 다 달린다 했을 때 전혀 좀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좋은 애들은 이미 자리가 되게 좋고 워닉홀딩스, 뭐 로보티즈, 클로버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이미 차트상 좀 괜찮다. 그다음에 이제 공장 자동화 애들은 이미 좀 뜨는 것 같고 그 이제 쿠팡 뉴스라든지 노란 봉투법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좀 뜨고 있고 그래서 워닉홀딩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차트가 좀 신고가를 넘길 차트를 지금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클로봇하고 이런 애들 공부 좀 해가지고 정말 얘가 성장성이 있는지 뭐 리포트 같은 거 사실 보면은 리포트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보면은 리포트 같은 것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 현대차가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 핵심은 로봇이 된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전략을 공개 예고를 했는데 미국 공장 아틀라스 투입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사실 뭐 클로봇은 한국 관련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유통 맡고 뭐 기타 등등 서비스하고 하는 거라서 미국에서의 그런 것들은 큰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좀 엮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징주를 본다고 해도 클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서 특징주 좀 받기도 했고 이 종목은 3월 11월 3월 11일에 이 뉴스 달고 좀 많이 갔던 이력이 있어서 현대차의 그 보면은 아까 현대차 뉴욕에서 하는 인베스터 데이 18일이니까 어, 자, 다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번 좀 얘를 빠질 때 모아볼 생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로봇 중에서는 지금 좀 관심이 가고 나머지 현대차 로봇 엮이는 애들이 뭐 SP 시스템즈라던가 그런 애들이 있기는 한데 얘들보다는 사실 클로봇이 차트 그다음에 시총 이런 걸 봐도 좀 더 덜 잡주의 느낌도 있고 해서 얘를 좀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얘는 0.9% 정도 조금 올랐는데 어쨌든 얘도 지금 Y 바이오 로직스는 뭐 월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으로 보더라도 차트가 좋아서 좀 진입각을 노리고는 있는데 손절은 당연히 타이트하게 좀 잡을 수 있을 느낌이라서 근데 호가가 얇아가지고 얘를 참 어떻게 사야 할지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걸어 본다든지 천천히 뭐 천천히 사보든가 일단 사지면은 안 사실 확률도 높아가지고 시총이 Y바이오로직스 시총이 2천억이라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클로버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고 어 나머지 애들은 사실 오늘 상승 3%까지 갔었고 되게 수익이 컸었는데 아까 막 총 합쳐서 700만 원 수익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뭐 다 빠졌지만 700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뭐 얘는 그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또 이 그 섹터 호황이 있고 뭐 월 말까지니까 월 말까지는 조금 최대한 건들지 않아 볼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요런 애들은 세신중공업 이런 애들도 뭐 잘 모르겠고 이런 애들은 사실 그래서 요즘은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는 그 시장 분위기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아서 좀 밸류 있는 애들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870에 샀으니까 80 얘도 참 그래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그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Y바이오 CJ가 오전에 좀 갔다 왔는데 이때 뭐 올리브 영하고 합병한다라는 썰이 돌았다가 사실 무근 뜨면서 이렇게 쫙 내리고 뒤에 다시 조금 올리는데 얘는 사실 그 상법 개정 쪽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많이 가서 물론 이제 사지 않았으면은 전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 좀 아쉬웠다. 아쉬웠고 그래서 조금 보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사실 무근도 떴었고 그게 그렇게까지는 뭐 좋아 보이질 않아서 얘가 왜 가지? 조금씩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가가 너무 얇아서 호가가 진짜 너무 얇네. 음, 920 이 또 호가를 이렇게 높여서 사야 되는 거는 또 싫은데 음, 한번 좀만 더 기다려보고 막판에 올리는 게 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갈 때가 돼서 그러는 건지 LG 디스플레이 얘는 팔았으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안 가서 그냥 거의 뭐 1% 정도 수익에 좀 팔았고 그래서 포트를 이제 Y 바이오로 조금 바꾸고 이건 이제 살 수 있는 호가기는 한데 위로 좀 이걸 먹어주는 좀 움직임이 나오면은 바로 따라 붙어야 되나? 뭐지 호가가 왜 호가가 좀 바뀌지? 누가 사는 거지 이거? 기어 기는 팔고 그다음에
폴더블 쪽으로는 파이nem택이 있는데 오늘 좀 조정 나오는데 얘는 공부가 안 돼서 매매를 전혀 안 했다고 할 수 있고 삼양컴택은 좀 버리도록 하고 투산 에너빌리티 잠시만 삼성 얘가 가려고 이러나? 천천히 천천히 사봐야겠다. 용자? 많아. 와이바이오. 바이오 뉴스도 좀 나오고 오늘 이 종목 인프라 투자. 오늘은 올릭스를 사람들이 좀 많이 볼 것 같고 어 와이바이오는 사실 좀 아직까진 시장에서 잡주라서 이런 거 매매 잘 안 하는데 이런 거 매매 잘 안 하는데 요새 워낙 그 주도주 따라잡는 게 힘들고 오히려 좀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보는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거 보고 약간 손절 확실하게 좀 생각하면서 이런 거 밑으로 갈 때마다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 갈 때 불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 이렇게 좀 예를 들어 가치주로 매매를 좀 해보고 싶으면은 이런 애들 샀다가 내리면은 이거 손절 대상이지 내렸다고 무한 물타기 했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서 오히려 위로 가면서 좀 자리 잡으면 위로 가면서 자리 잡을 때 그럴 때 수익 구간에서 불타기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주식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런 좀 그 저항 구간을 좀 뚫어준다 하면은 정말 좀 괜찮을 차트 그다음에 괜찮을 차트인데 이게 어떻게 부각이 될지 그런 것들은 좀 스터디를 더 해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좀 돼 있지는 않고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 바이오 섹터가 좀 강세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저점도 높여가고 어허, 얘가 호가가 영 별로라서 이 매수의 주체가 누군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팔9공 음, 이렇게 좀 갈아볼까? 안 팔라나? 너무 높여가면서 또 사고 싶진 않은 게 이러다 훅 꺼지면은 손절이 또 커지기 때문에 아예 자리를 잡고 더 사는 방향이 좋으련가? 좋을라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야 오늘 HJ중공업은 오늘도 좀 가는데 완전 그냥 광기의 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현대일렉 이쪽 섹터도 그렇고 이 조선 쪽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느껴진다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런 애들은 좀 깔면서 위로 사고 살 수, 관광객 아이 나쁜 놈들이 많구나 세상에는
하하. 아이로보틱스. 아, 얘는 뭐지? 뭐냐, 뭐냐, 뭐냐. 이거, 아이, 이거 좀 더 싸게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또 지금은 사실 사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에이, 1회 초 올리면은, Y 바이오로직스 IR에서 또 당사는 최근 산업 자원부 과제 두 건에 선정되었으면서 60억 각각 그러면 120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와우. 큰 규모의 자금을 수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개발 Y 바이오로직스 회사에서 잘 하겠다. 뭐 이런 맥락의 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어, 그것 때문인지 방금 좀 이렇게 프로그램이 살짝 밀었는데 이 호가가 너무 잡스럽다, 호가가 되게 얇다 보니까 아, 이렇게 돈 조금 외국인이 샀는데도 야, 이게 아, 진짜 에이, 이것만 천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기회를 안 주고 호가가 너무 얇아가지고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야, 이게 호가가 얇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누가 프로그램이 밀어도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금방 올라도 금방 또 빠질 수도 있고 이 호가가 도중에 비어 있기 때문에 찍혀 있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어쨌든 사고 나서 오르는 거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뭔가 더 평단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거라 가지고 어, 아이 이 뒤에선 조금밖에 못 사서 이 프로그램에 밀어가지고 이게 에이. 어쨌든 얘는 좀 차트가 그대로 꼬꾸라지는지 이 보면은 조금만 파니까 훅 내려옵니다. 이게 호가 얇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봤을 때 뭐 지금 시장이 엄청 주도주다 그런 종목은 사실 없는데 이 다 재료들이 있거나 뭐 얘는 사실 좀 밸류 측면에서 또 바이오 섹터가 강해서 조금 한 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어떤 재료가 좀 있고 근거가 좀 있는 애들 위주로 있고 클로봇 딱 이런 애들이 그렇고 아이바이오는 조금 섹터 그다음에 이 좀 채널에서 공부 스터디한 내용 바탕으로 좀 샀는데 공부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아서 일단 1차적으로 사고 예를 들어 스터디를 더 해보는데 얘가 오르면서 자리를 계속 잘 잡아간다 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다시 꼬꾸라져서 평단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은 좀 손절도 각오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저항대가 있는데 요거를 못 뚫고 하면은 조금 너무 아쉽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뭐 800G 네트워크 AI 중 이쪽 섹터하고 이제 아무래도 로봇은
공부가 좀 돼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한국의 로봇은 진짜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되게 앞으로 성장성이 커 보인다라는 종목보다는 좀 테마성이 강해서 그런 느낌으로 좀 하는 거고 이벤트 있을 때마다 어 MLCC 그 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은 공부를 좀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트럼프 정부가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또 자율주행 쪽으로 원래 강했던 SO가 이제 더 이상은 움직이지도 않고 아이콤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래서 한국은 자율주행 섹터가 좀 죽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게 좀 없을 것 같고 미국의 반면에 그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좀 어떻게 해줄지 그런 게 궁금하고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디지털 자산 태스크 포스를 만든다. 근데 태스크 포스를 만드는 거지 뭐 그게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자산 하면은 이제 그 자, 여기 뉴스만 보더라도 뭐 가상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쪽으로 좀 엮이는데 근데 이쪽 섹터는 문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서 미국에서 대장격인 서클 이 종목이 뭐 상장을 하고 나서 거의 뭐 한 몇 배, 두세 배 이렇게 오르더니 그대로 다 절반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근에 또 시세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얘가 왜 떨어지는가 이런 뉴스 기사도 좀 나오고 하는데 서클 인터넷 그룹 5.2% 빠졌는데 자, 어, 뭐 거래량도 줄었다. 애널리스트 레이팅, 애널리스트 레이팅이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로 잡았던 게 좀 낮춰지고 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by rating of the shares of internet group, Citigroup Initial covered 200 뭐 뉴트럴 어떤 그룹은 뭐 이 보면은 골드만은 83불 미국은 좀 보라이어티한 게 시티그룹 뭐 이런 데서는 목표 주가 243불 뭐 이런 식으로 매기고 캐나코드 제네틱 그룹 이런 그룹에서는 247불 뭐 이런 식으로 매기는데 골드만에서는 83불을 매겼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은 그래도 참 줏대 있게 한다. 뭐 한국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는 왜 내렸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why 이런 데 나올라나? 자, earning report as publicly revealed. 음, 그래서 어쨌든 그 상장할 때 되게 고평가였다라는 좀 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서클 스테이블 코인의 사업은 괜찮긴 한데 8월 달에 좀 엑시스를 원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약했다. 뭐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약했다. 이 사운드 스트레인지 솔루션을.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 서클이 매출을 뭐 2분기 만에 한 6, 6천 한 7천 원, 7천억, 8천억 정도 원화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벌었냐? 어쨌든 이자 뭐 이런 식으로 번 거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백하고 있는 예치하고 있는 돈들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건데 these interest payments accounted for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한 96.4%인데 그러면은 되게 지루한 사업 모델 아니냐? 은행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약간 이런 논리가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좀 되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거 아니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는 사실 뭐 다날 이런 애들이 되게 강했고 카카오페이는 완전히 뭐 마틴이가 같고 그래서 보면은 다날 밖에는 미투온 살아날 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다날 뭐 이런 애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참 매매를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양새라 가지고 사실 그 좀 주목하는 게 네이버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왜 그러냐면은 자 보면은 쿠팡 스마트 스토어 공식 입점 그다음에 뭐 네이버 쪽이 이제 이게 떨어졌었는데 그동안에 다시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AI 살 게 없을까? 이게 되게 사실 모두가 좀 던져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왜냐면은 AI 시대이기도 하고 미국에선 AI 관련된 종목들이 날아가고 한국 정부에서도 AI 예산 늘리면서 뭐 9월 달에 AI 액션 플랜 발표 예정도 있다. 이거는 전혀 몰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GPU 지원 사업도 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도 만들고 보면은 구글 네이버 클라우드 뭐 기타 등등 결이 조금은 다른 카카오의 방향성 해가지고 자 카카오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볼 테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NHN, 삼성 SDS, 더존 비주온 기업 분석을 하면서 어떤 종목이 그러면 핵심적인 종목인가 이런 거를 리포트가 좀 다룰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 AI 액션 플랜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 예상된다. 그래서 음, 들어드리면은 뭐 예산 같은 거는 사실 뉴스만 봐도 나오니까 얼마 투자하고 있다 이런 거는 자 9월 초에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략위원회 혹시나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8일 출범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개편 중이고 8일에 자 규제 방안 자 그러면은 얘는 좀 일정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8일 다음 주 월요일에 국가 전략위원회 출범 는 달력에 좀 정리를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일 좀 보도록 하고 AI 쪽으로 대한민국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 AI 액션 플랜 공개 하나 뭐 이런 거 유심히 봐야 할 것 같고 잠시 방금 종목이 보면은 잡스럽게 움직이니까 당연한 움직임이고 전혀 이런 걸로 시장은 여전히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바이오 섹터가 강하고 기자재 오늘도 그 조선 기자재도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면서 이런 거 그냥 파악은 되게 중요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알테오젠도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섹터 알테오젠은 사실 매매를 되게 잘 못했는데 알테오젠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어, 나쁘지는 않은 느낌이기는 합니다. 뭐 어떤 섹터든
좀 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어쨌든 좀 그건 그렇고 어, 좀 어디 해놓고 자 그러면 액션 플랜을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실행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되고 대표적으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이런 것들이다. 네,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액션 플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뭐 다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핵심 내용 중에서 자 기업 분석 31페이지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사업하고는 밀접한 영향이 없어 보인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현재 AI 서비스는 반쪽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MCP 카카오가 국내 최초로 MCP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그래서 조금 많이 주목을 받았던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가 어쨌든 뭐 MCP도 그렇고 온 디바이스 전략도 그렇고 좀 다른 전략을 썼나 봅니다. 그래서 다룬 게 아닌가. 자, 일단 네이버 한번 보자면은 긍정적 이슈가 민감하게 반영될 어, 비중 확대 구간이다. 되게 싸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고 주가는 검색 트래픽 감소랑 커머스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였다. 근데 하반기에는 컬리 제휴, 엔터프라이즈 사업 본격화, 페이 사업 확장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사업 재평가 그런 것들을 좀 부각을 받으면은 목표 주가 34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얘는 목표 주가는 높더라도 못 가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갈 수 있는가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 그런 거였고 카카오는 조만간 톡 카카오톡 개편하는 것과 오픈 AI하고 상품 출시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목표 주가 NHN GPU 사업 쪽으로 얘가 NHN이 엮이는 것 같은데 보면은 뭐 차트도 뭐 패스 일단 하도록 하고 일단 시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주목을 받아줘야지 할 만하기 때문에 NHN 패스 삼성 SDS 더 좀비 존이 어, 이미 좀 올랐을 텐데 얘는 차트도 좋고 괜찮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목표 주가가 8만 원인데 8만 원 넘어버렸네. 아 목표 주가 9만 5천 원 얼마 안 남긴 했네. 어쨌든 이렇게 종목을 좀 봤을 때 가장 좀 목표 주가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것도 그렇고 잠깐 잠깐 중단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뭐 네이버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근데 프로그램 매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정리가 되면은 그 와중에 Y바이오가 조금 급등을 하고 좀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그러고 있는데 이 상수대 채널에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그렇죠.
아, 산오피. 그래서 어쨌든 좀 요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세라. D&D 파마테? 아무튼 오후장 가면서 주가가 또 더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클로봇도 로봇 섹터에서도 클로봇도 좀 자리를 잡으면서 좀 올라주고 있고. 음,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그래도 보면은 YJ 링크도 조금 올라주고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GSP&L은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 팔아먹고 반면에 기간 수급이 좀 들어오고 하는데 얘는 수급이 어떻게 지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장 끝나고 서브 T&D는 기간 들어오고 외국인 팔고 Y바이오는 프로그램 들어오고 클로버도 그렇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나머지는 여전히 바이오 섹터 좀 강하게 수급받고 있고 시장에서 확실히 좀 주도주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종목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잠시 갑자기 클로봇이 조금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별다른 뉴스는 좀 없는 것 같고 클로봇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은 일정이 또 있고 해서 계속 좀 홀딩을 해보고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많이 못 샀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좀 있는데 나중에 또 조정을 하거나 하면은 지금 또 오를 때 로봇은 2주 남아서 오를 때 사지는 않을 것 같고 조정 보일 때 사거나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삼현 현대 쪽 엮이는 거 CES는 사실 좀 멀었으니까 로봇 일정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CES 이런 식으로 해놓고 현대차 쪽은 클로봇하고 로보티즈는 아니고 어, SP 시스템즈였던가 현대차가 어, 현대차 애들이 오르나? 지금 전반적으로 오는 건가? 현대차 애들이 오르는 것 같기는 하고 아닌가? 착각인가? 현대차 애들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 로봇 섹터에서는 뭐지? 역시나 Y바이오는 그좀 한번 치더니 내려왔습니다. 이게 좀 그 호가가 얇으면은 좀 이렇게 많이 되고 다시 다 내려가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프로그램은 매수하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을 해볼 생각이고 얘는 이슈가 없어서 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전혀 모르겠고 그냥 좀 홀딩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건 없고 사면도 차트가 참 좋은데 방산기업 H사 사면은 삼현은 전동화 통합 제품 휴머노이드
얘는 뭐 방산하고 같이 엮이는 쪽인 것 같고 H가 현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빼고 이 둘이 일단 놔두고 역시나 뭐 이유가 없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인데 기술주 숨고르기 구간 오늘은 오늘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야, 얘는 수급이 잘 들어오는데 와이바이오는 어쨌든 나머지 애들은 뭐 전혀 큰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그러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CSPN을 DND 어, 뭐 요 정도만 오늘은 보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어서 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오늘 뭐 3시 15분이 장도 끝나가고 별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